포도물 걷어내고 붉은 빛이 떠오르면 두근두근 가슴이 뜁니다. 그 순간을 위해 조금 특별한 장소를 찾아 나서기도 하지요. 포항을 시작으로 경주를 거쳐 울산까지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31번 국도. 해돋이로 유명한 이 세 개 지역을 잇는 바닷길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0개 테마 여행 길 중 하나라죠. 동해가 품은 싱싱한 산물들은 기본, 오래된 맛 속에 숨어있는 가슴 뛰는 사연들이 뜨겁게 밥상에 오릅니다. 가을 바다가 맛있게 아름다운 그곳으로 오늘은 천천히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여정의 시작은 포항. 지도상 호랑이 꼬리 부분에 해당한다는 호미곶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호미곶, 이게 해안에 있는 둘레길이죠. 이 바다가 발 아래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파도치듯 출렁출렁합니다. 예. 여보쇼. 안녕하세요. 뭐 헤어진 애인 생각하고 있나? 여기 호미곶 해안길 걸으면은 전국에 이런 데가 잘 없을 텐데 일출도 볼 수 있고 일몰도 볼 수 있고 네, 그런 곳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 일출 보는 게 최고 장소라면서. 네. 그 노래? 네, 맞습니다. 이야.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우룩하고 마시며 넓은 바다에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갈매기 나를 위해 바다를 곁에 두고 천천히 걷다 보면 미처 보지 못했던 숨은 풍경들과 반가운 길동무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다를 벗삼아 살아온 영일만 친구들은 이 가을을 어떻게 맞고 있을까요? 까지 달려나가는 꽃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영일만 친구야. 이곳은 작은 어촌 마을 신창리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오신 분들 치고는 어쩐지 좀 한가해 보이시네요. 바다에 저걸로 이거 피가 안에서 사람이 땡겨가지고 이분들의 역할은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거라는데 그물이 상당히 큽니다. 길이가 약 50-60m 정도, 예전엔 200m가 넘었다고 하네요. 이 큰 그물을 해안가에 넓게 둘러놓고 육지에서 잡아당겨 고기를 잡는 후리 그물잡이랍니다. 그물 안에 고기를 몰아넣은 다음 그물 양쪽 끝을 육지로 올리고 잡아당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라는군요. 수십 명이 달라붙어 30분 이상 씨름을 해야 한다는데요. 오늘의 일꾼은 마을을 찾은 체험객들. 후리그물로 고기 잡는 시절이 아니다 보니 체험 형태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이거 힘들면 다른 친구가 와서 도와주고. 그렇지, 영차. 네. 영차
후리금을 하는 날이면 이렇게 마을 사람 모두 모여 힘을 모으곤 했답니다. 그렇게 잡은 고기는 철마다 멸치며 청어며 풍성했다는데요. 요즘은 종류도 양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도 그물 안에 제법 들었네요. 자연산으로 오늘 잡은 고기 방어죠. 재밌고 느낌이 좋더라고요. 잡으니까 신기해요. 이런 체험 행사 덕분에 마을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답니다. 이게 잔치 분위기였어요. 잔치 분위기 있는데 지금은 이제 외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요걸 옛날 그 풍속을 그대로 이제 살려가지고 지금 전통을 이어가는 거죠, 지금. 옛날이 좀 그리우시겠어요. 예, 그렇죠. 옛날 그리우니까 또 왔습니다. 고된 후리그물이 놀이가 되고 추억이 되었지만 바다는 여전히 신창 마을 사람들에겐 치열하고 또 든든한 삶의 터전입니다. 아유, 문어도 이 정도 크기는 되어야 문어 대접을 받는다죠. 한번 오면 맛도 좋겠다. 와, 진짜 그물에서도 잡고 막 그랬니까. 예만하지.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잡았니까. 와, 이쁘대. 얼마나 크나. 이거 문어는 끓는 물에 넣었다 뺐다 여러 번 반복한 다음 삶아야 다리 모양이 보기 좋게 잡히고 식감도 야들야들해진답니다. 너는 제가 봤을 때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오래 삶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 적당한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이대로 썰어서 먹으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문어 숙회. 여기에 잔칼질이 더해지면 새로운 별미로 변신한답니다. 타진 명태살이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데요. 문어가 흔했던 시절에도 엄둔하지 못했던 음식이랍니다. 문어도 많이 잡히고 고기도 많이 잡히고 이래가지고 아저씨들이 막 판장에 술 취하 다니고 그래. 예, 그렇게 해야만이 갈매기들도 먹을 게 있고. 얻어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는 못 본다, 그지? 여름 문어는 개도 안 먹는다. 개도 안 물고 간다 했대요. 그 정도로 옛날에 여기에 동해안 쪽에 문어가 많이 잡혔대요. 야채에서 생선에서 하고 물이 나니까 있죠. 그렇죠. 문어와 명태살, 채소를 다져 넣고 찰지게 반죽을 만듭니다. 이대로 기름에 튀기면 온 동네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죠. 귀신도 이 냄새 맡고 온다더니 아침에는 밤밖에서 지금 기름에서 맡고 오셨네. 아이고 귀신이구나. 코가 귀신이다. 코가 귀신이다. 그러니까 공짜가 없으니까 자 춤 한 번씩 다 한번 춰보이소.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씩 드린다. 예? 춤으로 왜 춤 한번 춰보이소. 좋다고 이리 추라고. 춰야지. 예. 공짜가 된다. 공짜가. 잘하면 두개 줄 거야. 두 개. 잘하는 사람은 두 개 줄 거야. 아이고, 됐다. 아이고, 됐다. 당겨줘도. 그러면 한 개씩만 줄 거야. 한 개씩만. 아이고, 만드는 거 보니 젊은이들이 하는 거 보니 좋고 말고 좋아가마. 그리고 또 이래 해가 또 가마. 야, 어서 이거 잡수고 가고로 또 이래 부르고. 그래 얼마나 좋아. 어르신들 어깨춤 추게 하는 고소하고 쫄깃한 문어 어묵입니다. 네, 이 녀석은 후리그물에도 자주 잡히곤 했다는 장치입니다. 여기서는 이걸 장식하기도 하고 미역촉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비린 맛이 없어 시원한 국물만 내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답니다. 큼직큼직하게 썰어 한솥 끓이면 특별한 한 끼가 되어주곤 했다는군요. 된장 많이 넣고 예, 맛있게 된장 비웁니다. 된장 넣습니다. ketchup인데 예, 맛있게 마세요. 고기잡이 나갔던 배들이 돌아온 새벽이면
큰 솥에 장치를 비롯한 온갖 생선들을 넣고 된장을 풀어 끓이곤 했답니다. 여기에 국수를 넉넉하게 넣고 콩나물을 넣어 얼큰하게 끓입니다.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주면 걸쭉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일품이었다죠. 콩나물하고 엮고 국수하고 엮고 뭐 이래야 이제 좀 그리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이제 머리라고 모조리 다 엮는다고 머리라 하는가 봐요. 옛날에 해먹던 머리국수 생각나는겨 형님. 나고 말거지. 생각이 난다. 옛날 생각이 실내는 나고만은 이제 나이가 뭐가이 이제 막 염려자 못하고 참. 옛날엔 그게 맛있었어. 김이 펄펄 나는 모리국수 한 그릇에 어부들은 지치고 허기진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요즘 포항 별미로 인기를 누린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죠. 바다도 세월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잡았다. 2마리 잡았다. 하이갈래 성게. 성게라도 여기 물속이 까맣게 보일 정도로 흔했던 성게도 바다에서 종일 물질하며 살던 젊은 해녀들도 이젠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됐답니다. 옛날에 이 동네 사니까 물에 해. 다 해. 안 하는 사람 없어. 다 물질 하셨어요? 예, 물질을. 그땐 성게며 해초며 바다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한 끼 한 끼가 힘이 들었을까요? 팔에 옛날에 못 살 때는 이거 뜨다가 바위에 단단하게 붙은 파래처럼 바다가 유일한 버팀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게 잡았습니다. 성게 구경 좀 할수 아재. 빨리 오셔 빨리 해야 돼. 삼촌하고. 그런데 물질을 끝내고 나면 정작 힘든 일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일일이 껍데기를 까고 속을 꺼내야 하는데 가시에 찔려 손이 성한 날이 없었답니다. 성게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작은 알맹이. 이러니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요. 미역이 날 때는 미역에 삼사가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흔히 성게알이라고 부르지만 알이 아니라 난소와 정소를 품고 있는 생식소랍니다. 이렇게 생미역에 싸서 한 입 먹으면 가시 찔려가며 일한 보람이 있었다죠. 자 들어갑니다. 아유 맛좋다. 좋은 데 가가 묵는다고 판에 차려 놓으면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과 콕수새가 좀 빨아 먹어보고 이 한 덩거리 기해가지고 못 먹어봤어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거는 뭐든 아까워하며 사셨으니 이제 마음껏 욕심을 부려도 좋지 않을까요? 마을을 찾는 손님들이 생기면서 밥상에도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톳밥에 성게도 아낌없이 들어갑니다. 여기 어촌 체험말이 생겨가지고 또 젊은 친구들이 또 찾아오니까 그것도 좋고 다른 마을은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을에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젊음이 넘치고 이렇게 활기가 찹니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하니까 마을에 솜씨 좋은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입도 뒤늦게 호사를 누리며 삽니다. 마을에서 재배하는 산딸기도 밥상을 바꾸어 놓은 1등 공신이라죠.
그냥 밋밋한 막걸리보다는 아무래도 산딸기가 들어가니까 새콤달콤하고 맛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새콤달콤한 맛보다 발그레한 빛깔에 먼저 취하는 산딸기 막걸리 한 잔. 국도 조금씩 잡수세요. 여기에 언젠가처럼 뜨끈뜨끈한 모리국수 한 그릇 나누어 먹으면 지나간 날들이 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맛있게 잡수고 엄마 욕받다. 예, 건강하세요. 누구 이 오너라 묶어라. 배가 드나드는 곳이라는 뜻의 한자 포와 항. 이름만으로도 포항의 중심이 항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 바다로 나갔던 큰 배들이 돌아와 몸을 풀면 항구가 슬슬 꿈틀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 대왕문어입니다. 예, 아유 크기도 크지만 저 힘이 아유 무거워서 제대로 들지도 못하겠네요. 아유 저런. 이거 몇 킬로나 돼요? 20kg. 양포항은 오래전부터 문어의 주산지로 유명했다지요. 그때는 엄청 많았죠. 하루만 조업하면은 2톤씩 잡아. 하루에. 좋은 데는 전부 다 일본 쪽에다가. 문어뿐 아니라 구룡포의 대게와 과메기 등 이름난 산물들을 여럿 가진 곳이 포항입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거대한 파도에 휩싸인 바다처럼 일제강점기 포항은 어업전진기지라는 이름으로 가혹한 수탈을 견뎌야 했습니다. 당시 구룡포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이주해 왔는데요. 이곳에 당시 조선 총독부를 등에 업고 일대 어업권을 장악한 채 조선어민들을 수탈했던 일본 수산업자들이 살던 곳이랍니다. 일본 거리를 그냥 보존했군요. 이 거리가 단순한 볼거리만은 아닌 거죠. 예. 아이고, 너희 나왔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이, 박수 한번 하자. 선생님. 몇 학년이냐? 6학년. 일본 거리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일제 감정기 때 한국의 아픔이 다 느껴져요. 야 멋지다. 다시 한번 박수하자. 여기서도 이제 이런 집들이 일본인들이 살던 집이면은 수탈 때문에 여기 집을 짓고 있었나? 예, 그 어업 전진기죠. 일본 사람들이 여기 올 때는 우리 구룡포 앞바다가 어종이 항상 청어가 때가 있고, 좋으니까. 예, 새우도 있고 도루묵도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청어가 주로 이랬죠. 청어 기름을 짜가지고 자기네 구수물자도 설정 돌았으니까 후배들한테도 그 아픔 교육도 교육이고 바른 것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거리가 우리에게 준 숙제일 겁니다. 그렇게 꿋꿋하게 역사의 아픔을 견뎌낸 포항바다는 풍성한 산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좀 더 새롭게 포장을 해보겠다고 나선 젊은 요리사가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포항에 살면서 뭐 산과 바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뭐 해산물이든 산물이든 다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을 나가더라도 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편이에요. 우선 비린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과메기가 첫 번째 도전 과제였답니다. 과메기를 곱게 다지고 양파, 돼지고기를 넣어 스테이크 맛이 나도록
양념에 버무립니다. 과메기 향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메기를 이렇게 효능이 좋은 과메기를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게끔 만들까 생각해 보다가 좀 굽는 방향으로 해보면 향이 좀 많이 가지 않을까. 과메기를 넣었다는 사실도 모를 만큼 독특한 향에 식감은 더 부드러운 스테이크가 된답니다.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빵 위에 채소와 함께 얹으면 아이들도 즐겨 먹을 수 있는 과메기 햄버거가 된답니다. 과메기 햄버거라, 네, 그 맛이 궁금하군요. 솜씨 좋은 어머니 덕에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아이디어는 딸이 한수 위랍니다. 새로운 그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로 한 번씩 많이 놀래요. 대게는 누구나 좋아하지만 조리법이 단순한 편이죠. 보통 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찐 대게 몸통을 잘라 넣고 파스타를 만들어 봤답니다. 대게 껍질이 굽거나 열을 가할수록 영양소가 더 증가된다고 하더라고요. 대게와 파스타는 그래도 제법 익숙한 조합이죠. 아이디어는 몸통을 이용했다는 건데요. 고소한 감칠맛이 절로 엄지척하게 된다는군요. 게살은 맛이 담백하고 순해 쓰임새가 다양하답니다. 이번엔 고기를 고추장 소스로 볶습니다. 과메기를 활용해서 고추장을 담근 건데 제가 한 번 더 사용해 보니까 향도 풍부하고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부추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는데요. 이 재료들과 만날 주인공은 문어입니다. 문어와 부추가 궁합이 잘 맞는 단짝이라는데요. 문어를 얇게 포를 떠놓고 볶은 부추와 고기를 위에 올립니다. 여기에 치즈를 얹은 다음 라이스페이퍼로 돌돌 감아줍니다.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우리는 옛날 뭐 고창 된장에 막 이렇게 얽매여져 있고 뭐 치즈를 활용을 잘 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도 골고루 장년층 뭐 이렇게 다 골고루 좀 입맛에 맞게끔 개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기름에 튀기면 어디서도 맛보기 힘든 문어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오래된 유산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해지니 밥상은 풍성해지겠지요. 포항을 지나온 바닷길이 남쪽으로 향하면 거기 경주가 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먼저 떠올리는 분에겐 조금 낯설겠지만 알고 보면은 경주는 바다의 고장입니다.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고 했다는 문무대왕. 그 넋을 품은 경주 바다에는 발길을 멈추게 하는 아름다운 풍경과 오래된 바다의 유산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나는 경주에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절경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파도가 벗이 되어준 파도소리길. 이 길을 걷다 보면 조금 특별한 지형과 마주치는데요. 마치 바다 위에 꽃이 핀 듯 부채꼴 모양으로 누워있는 주상절리입니다. 용암이 급격하게 굳어져가지고 마치 돌로 부채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바다에 펼쳐놓은 그런 광경이 참 신기하네요. 참. 이 경주는요, 신라 시대에 그러니까 최초의
해양 행정기관인 그 선부, 정부가 이제 선부를 설립했던 곳이랍니다. 천년 전 이미 바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셈이라고 봐야죠. 그 세월만큼 바다가 품은 맛의 깊이도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간포항은 개항 100주년을 앞둔 오래된 항구입니다. 그 세월의 두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오셨다는 한 아버지와 아들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지하 탱크 안에 담겨 있는 건 바로 멸치 액젓입니다. 이 색상이 정말 좋은데 색감도 좋고 지금 잘 익어가고 있네. 예,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색상이 맛도 좋고 향도 좋고. 괜찮아. 예, 됐어. 저희들도 이거를 뭐 1년 농사니까 얘가 맛이 잘 잡히고 안 잡히고 따라서 저희도 1년 농사가 되고 안 되고 똑같아요, 농민들이랑. 22살에 시작한 젓갈 농사가 어느새 60여 년이 흘렀답니다. 간포 크면 멸치라. 간포 크면 멸치. 그게 주종입니다. 엄청 실이 났죠. 그냥 낳는 게 아니고. 먼저 멸치와 인연을 맺은 건 김명수 씨의 할아버지였답니다. 멸치 잡는 할아버지 덕분에 젓갈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데요. 1920년에 개항한 간포항은 37년 제물포와 함께 읍으로 승격됐을 만큼 큰 항구였답니다. 부흥기를 이끈 게 바로 멸치였지요. 자, 조금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면 후리끄물로 멸치를 잡느라 밤을 새곤 했답니다. 그래도 봐라. 이제 알가서 너무 그래 벌겋지. 멸치를 이래 해가 잡으면요. 한 저녁 해 지고 나가지고 고기를 이래가 한번 땡겨가지고 많이 잡힐 때는 그 날이 새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도 고기를 폈다 그니까요. 그때는 멸치가 여기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많던 멸치들이 지금은 다 없어지고 이제 큰 배들이 멀리 가서 이제 잡아오고 뭐 좀 하여튼 좀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이제는. 근데 이제 내가 붙잡아줄게. 자, 내가 그러면 줄게. 멸치잡이가 시작되면 멸치 삶는 솥들도 밤새 끓곤 했습니다. 잡아서 바로 삶아 말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멸치 삶는 냄새가 진동을 하면 동네 아낙네들도 항아리를 하나씩 챙겨들고 항구로 모여들었답니다. 네, 주시 제가 그 아주 잘 멸치 나면은 저 인근에 있는 부녀자들이 그거나 뭐 항아리라 그까 그런 그릇을 가지고 쭉 와요. 와가지고 쭉 이래 차례대로 놔요. 그럼 뭐라 하느냐? 멸치를 다 삶고 나면 그 물 있죠. 그 물로 가지고 소금 넣고 딸내가 간장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많이 삶으면 이 물이 고와해진다 그니까네. 지금도 이 구수한 냄새가 안 나. 아이고 지런 간장 만들려고 힘드네요. 멸치 삶은 물을 한 동이 얻어오면 여기에 집에 남은 간장을 조금 부어줍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춘 다음 뭉근하게 끓이면서 졸입니다. 멸치 삶은 물도 버리지 않고 활용한 지혜의 산물이죠.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지렁간장. 멸치기름으로 만들었다 해서 유지렁이라고도 불렀답니다. 홍간장이 귀하니까 이제 이걸 해가지고 지렁을 만들어가지고 그까지 다음에 그 간장이 나올 때 된장에서 간장이 나올 때까지 먹는 거예요. 진한 멸치 육수로 만든 맛간장인 셈인데요. 짜지 않고 감칠맛이 난답니다. 자, 여기 넣을까? 여기. 너 듣기까? 와, 나 젓갈 맛있게 사갔다.
5마리. 잘 곰삭은 통멸치젓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이거 1년 넘었지? 1년 넘었지. 야, 2년 가까이 돼요. 저온에서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매운 고추 몇 개 썰어놓고 송송 썬 쪽파에 통멸치젓을 넣습니다. 여기에 물엿과 고춧가루, 고소한 참깨를 넣어 버무리면 따끈한 밥 한 그릇 생각이 간절해지지요. 와, 색깔이 아, 봐봐서 맛있겠다. 예. 진짜 줬어. 아, 있다. 옛날에 이래 먹었는데요. 그냥 손가 이래가 밥한 숟갈 떠가지고 이거 비벼 먹고. 맛있겠다. 멸치 통마리 무침 하나면 밥 한 그릇이 순식간에 비워지곤 합니다. 간포항에 가을바람이 불면 잠시 고등어가 주인 자리를 꿰차곤 했답니다. 금방 잡아온 싱싱한 고등어는 살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푹 끓입니다. 네, 삶은 고등어가 나오면 이번엔 힘센 손이 거들 차례죠. 삶은 고등어를 으깨 살만 추려냅니다. 이걸 옛날에 못 먹을 때는 큰 고기 동아리는 어른들 떠줘버리면 애들 못 먹잖아요. 그래 여기야 고루고루 다 고기 맛을 보지. 조탕처럼 얼큰하게 고등어탕을 끓이려나 했더니 미역이 등장을 했네요. 참기름에 달달 볶은 다음 쌀뜨물을 붓습니다. 여기에 으깬 고등어살을 넣고 멸치 액젓으로 간을 맞춥니다. 그래야 이게 비린내도 좀 죽어지고 맛이 더 깊은 맛이 나요. 들깨가루를 넣어 맛을 더하면 비린맛 하나 없이 구수한 고등어 미역국이 됩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콩잎이 단풍이 들면은 그걸 따가지고 소금물에다 삭혀놓는 거예요. 한 4, 5일 정도 소금물에다가 삭혀놓은 거예요. 가을의 단풍처럼 누렇게 변한 콩잎을 따다 소금물에 삭힌 단풍 콩잎입니다. 쿰쿰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사용을 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감칠맛이 난 땡겨요. 요 고의 어떤 특유의 저게 삭힘의 특유의 맛이 탁 나요. 예, 그래서 물에 입맛 없을 때 찬물에 밥 말아가지고 저 콩잎을 하나 탁 얹어가 먹으면 입맛이 싹 돌아요. 꽁치와 멸치하고 혼합된 건데 이게 좀 너무 맑은 것보다는 이걸 넣어야 고춧가루 최고 맛있다. 꽁치와 멸치를 섞어 만든 젓갈로 양념장을 만들어 콩잎 사이사이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 단풍 콩잎 김치맛 보려고 가을을 기다리곤 했다지요. 오늘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곰삭은 젓갈처럼 오랜 세월 간직해온 음식들이 밥상에 올랐습니다. 이 맛을 아들도 오래 기억해주겠죠. 그래 옛날 생각이 나죠. 예. 그리고 이거는 한참에 우리가 옛날 먹던 걸 오늘 재현해가 새로 먹으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예. 어릴 때 먹던 거. 맛들이 좀 오래오래 기억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이 기억이 안 남겠습니까? 지금도 남지만. 동해 해오름길 그 마지막 여정은 울산입니다. 조선시대엔 임금님께 진상하던 미역의 주산지였고 80년대까지는 고래잡이로 유명했던 곳이죠. 고래잡이가 지나간 옛 추억이 되는 동안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 공업도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심 한복판, 언덕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지붕들이 눈길을 끕니다. 아유, 이 신화마을이라고 그러더니 벽마다 전부 그림이 있고 그러네요. 고래왕자 하랑. 아빠를 만나면 호랑이가 좁은 골목, 낡은 벽들을 예쁜 벽화로 꾸민 이곳은 신화마을입니다. 이 골목에는 야근으로 인해 낮에 주무시면 조용하는데 조용히 관람. 그러니까 여기가 7, 80년대에 산업화의 맥박이 가장 힘차게 뛰었던 곳이죠, 이 울산 있는 데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그래서 한 반세기가 지난 거의 70년이 되나 반세기가 되나 그 모습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했어요. 근데 난 오래간만에 빵꾸난 양말 봐. 옛날엔 참 양말에 빵꾸 안 난 거 신어본 사람이 없죠, 그죠? 어디서 사셨어요, 그럼?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거기 살던 분들이 이제 이리 이주를 한 거죠. 철거돼서 일로 다 오신 거구만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신화마을은 6, 70년대 공단이 들어서면서 생긴 이주민촌입니다. 울산공업 옛날에 이런 집이었지. 없죠. 야. 마을의 시간은 아직 그때 멈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서 여기 보이는군요. 보이면 여기서 보시면 꼭다 보이시죠? 네. 아유. 한국비로 어비로 네. 나가면 이쪽 끝도 본 거예요. 저기서 이러시고 자기 터전이 저 안에 있던 분이 많죠. 네. 그래가지고 일로 와서 집을 지어라.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집을 짓고 새로운 신화마을을 만들어서 이제 여럿이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 낯설고 험한 땅에서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남편하고 데이트할 때 울산에 올 때 밤에 왔는데 울산의 야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울산이 이렇게 멋진 곳이구나 하고 생각했더만은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 공단 지역이었어요. 아, 속았다. 청주에서 45년 전에 울산에 벌어먹고 살라고 와가지고 이 동네 이사 온 지는 한 35년 됐습니다. 또 뭔 얘기 해야 돼? 그것까지 하고. 여기 와서 결혼하고 애들 낳고 키우고 아주 오손도손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색해서 못하겠네. 안녕하세요. 신화마을에 산동네 산지가 40년 되는 이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날개 벌리야 좋지. 어묵가에 이래 하라고. 참 할 게 없다. 이렇게 좋은 이웃들이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돼 주었습니다. 고기 사왔어요. 장생포에서 가까운 곳이라 제일 흔하게 즐겨 먹은 음식이 바로 고래고기였답니다. 돼지고기보다 훨씬 쌌죠 그때는. 돼지고기는 그때 고래고기보다 훨씬 고급이고. 그때 이제 지금은 이거 소고기보다 더 비싸고 완전 금값이지 지금.
고래고기는 12가지 맛을 가졌다고 하죠. 부위마다 쓰임새도 맛도 다 다릅니다. 육회는 살고기로까 육회를 하고 예. 수육은 껍데기 붙은 쪽을 육회하고 그래요. 살코기 부위를 썰어 그대로 소금이나 장을 찍어 먹으면 일명 막짓기위. 역시 고래고기는 육회예요. 야, 육회 맛있다. 육회 맛있다. 살살 녹네요. 어떤 맛이에요? 좀 고소한 맛도 나고 소고기 하면 더 부드럽고 그래요. 간장에 참기름과 깨소금, 마늘을 넣어 양념을 만듭니다. 여기에 육회용 고기와 배를 채 썰어 넣고 버무려도 맛이 그만이죠. 스물여덟 살에 울산 와서 처음 고래고기 먹어봤어요. 그때 울산을 왜 오셨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일자리가 귀하니까 일자리 찾아온 거죠. 일자리 찾아서. 그래도 울산이 그때 이제 공단 새로 조성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으니까 저 뭐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뭐 없는 사람 없었죠. 여기 다. 뭐 지금도 그 양반들이 뿌리 내리고 살으니까. 고래 육회에 소주 한 잔.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에겐 그게 위로였습니다. 껍질이 붙어있는 부위는 수육을 만듭니다. 냄새를 없애주는 청주와 생강이 필요하겠죠. 또 사무실에 가면 몇 개 써놓아갖고 남자들 전부 다 칼질해. 앉아가면 전부 다 칼질한다고 막 봉쇄가 갈라 있는다고. 그래, 했습니다. 칼질 한다는 게 뭐예요? 네? 칼질 한다는 게. 칼질, 그 봉투 그걸 나눈다, 가니까는 칼질하는 거 아이가. 월급 봉투에서 몰래 비상금을 챙기고 빈손으로 가기는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월급날이면 아버지들 손에는 늘 고래 수육 한 덩이 들려있곤 했답니다. 자, 짚을 묶어보고. 맛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파는데. 예, 요리가 들고 다녔거든요. 요래 이제 싸는 사람이 이걸 들고 요래 이제 가져갈 때 요래 기름이 많으니까 주로 요래가 이제 많이 가져가고. 비싼 건 못 사고 좀 허란 거 사다가 여러 가족 여럿이 나눠 먹고 그런 거지. 그 요새 지금 그때가 흐렸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도 그 돈도 가치가 있었다니까. 생활하는데. 시장 골목마다 고래 수육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는데요. 새벽 출근에 야근까지 밤을 낮처럼 살아온 사람들에겐 이렇게 따끈한 수육 한 점, 좋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면 그게 사는 낙이었죠. 백고동 소리 울리잖아요. 그러면 고래 잡았다. 바게스를 쉽게 하면 지리 짝대기. 여기가 짊어지고 장생부까지 가요. 그러면 너가 어디서 왔노? 이러거든. 그때 고래가 엄청나게 컸어요. 집채만 했는데. 그걸 해체 작업을 하는데 삶아지지도 않고 그냥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때는 고래가 워낙 흔했으니까. 그래서 주면은 먼 데서 왔다고 주면은 그걸 또 짊어지고 와요. 담백하고 쫄깃한 맛에 여러 입이 즐거운 고래 수육입니다. 어떻게 고래고기가 거기서 나와요? 옛날 식으로 염장해놔는 거 그거. 그걸 염장을 이렇게 해서 소금에 묻어두셨구만. 예, 이래. 호호. 이야. 이게 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길게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뒤에도 잘리고. 고래의 꼬리 지느러미는 소금에 한 달 이상 절여둡니다. 이걸 오백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먹는 별미 중에 별미랍니다. 이거를 뭡니까? 젓국. 젓국? 네, 젓갈에 양념한 겁니다. 울산에선 이 오백이 없이 잔치 못한다 했을 정도로 즐겨 먹었던 음식이라는군요. 그 맛이 어떨까요? 그냥 쫀득한 게 입에 감칠맛이 확 고소한 맛이 많이 나죠. 네. 그래도 맛으로 첫선에 꼽는 건 뱃살. 살짝 얼렸다 얇게 썰어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는답니다. 맛있어? 맛있다. 아이고 질겨. 그건 얇게 써요. 고소해요 이거는. 이거 우내라 그래요. 고래뱃살. 오늘은 귀한 뱃살로 만들지만 값싼 부위들은 두루치기나 찌개를 만듭니다. 아, 이 고르가기가 비싸고 그 후로는 돼지 같은 거 그런 거 소 같은 거 그런 거 잡아가 먹었어요. 그전에는요. 그 전에는 이런 거 사다가 먹었지. 주머니 사정 여의치 않았던 사람들에겐 이만한 복덩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래도 어쨌든 몸만 와가지고 안 굶어주고 먹고 살면서 애들 키웠다는 게 참 저기 한 거지 뭐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 시절에는 참 진짜 다 어렵게 살 때니까. 그래도 한 끼 배부르게 먹고 나면 다시 힘이 나곤 했습니다.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며 고달한 날들을 뜨겁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또 환한 아침을 맞습니다. 당신의 가을에도 가슴 뛰는 시간이 찾아오고 있나요? 멋지다. 이 자연에 주는 풍광이 이렇게 감동을 줄 수가 없네요. 내일의 태양이 뜰 거다. 문득 오래전 영화 속 대사가 생각이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걸어온 그 바닷길에서 누군가는 또 그렇게 위로를 받고 가슴 뛰는 희망으로 아침을 맞겠죠. 네, 고마운 일입니다. 고맙습니다.